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국제결혼 업체들도 좀 진화를 해서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현지에서 에이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전문가도 아닌 것들이 전문가인 척 하면서 요즘에 이상하게 영업을 하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인터넷을 매체로 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일종의 요즘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셔야 할 게, 요즘에 국제결혼이 돈이 되는지 신규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국제결혼에서는 새롭다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영업하는 방식이 기존 업체들은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영업을 해요. 보통 신랑들이 그 업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업자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지. 그렇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나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신규 업체들이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롭게 해보겠다 이러면서 홍보하는 업체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난상토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왜? 경험이 없는데 얼마나 그 결혼을 잘 진행을 해줄까요? 자, 보세요. 제가 국제결혼 10년차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제결혼이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자질이 없다 생각해서 사람 소개하는 일은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안 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제가 해보면 해볼수록 어려운 게 국제결혼 같아요. 왜 어렵냐면 요즘에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신규 업체 신규 시스템으로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알으셔야 할 게, 대부분 신규 업체의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럼 요즘 어떤 바이럴 마케팅들이 생기고 있냐? 국제결혼 존나 씹어요. 믿을 업체 하나도 없다. 그래놓고 자기가 잘하는 업자가 있으니까 이 업체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쓰는 업체도 있거든요. 요즘 유명 유튜버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업체가 없어요. 고작 1년도 안 된 업체가 얼마나 잘할까요? 그 사람이 국제결혼 서류에 대해서 알까요? 아니면 자기가 결혼시킨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다 보고 마음 아파해보고 고민을 몇 년씩 해보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그 업체를 홍보하는 유튜버도 결론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진출하는 업체들도 결론은 돈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내용의 본질이 없이 그냥 기존 업체 까내리기 바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나 이런 카페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아이디를 4개 5개 만들어요. 아니면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바이럴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업체를 밀어줍니다. 사실은 이거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사람 기만하는 거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보여지는 댓글, 후기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거 다 조작된 겁니다. 찐 댓글, 찐 후기도 있지만 조작된 게 너무 많아요. 현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바로 공격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도 보면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업체들, 양아치들 존나게 많아요.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업체 통역사 마담 빼가면서 뒤에서 양아치 짓거리 하고 앞에서는 깨끗한 양, 그런데 많이 있거든요. 저희 사장님이나 저야 국제결혼 업체 이제 안 하고 다른 길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제가 다른 얘기를 다 차치하고라도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요, 신부 소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중간에서 일해주는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신규 업체들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국제결혼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대부분 소개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한국어 공부하고 초청비자 만들어서 그냥 한국에 오는 거예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개하고 교제해서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약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다 알고 보면 말장난이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어느 정도 공통의 품질이 담보만 된다면 어느 업체나 상관없습니다. 그 뭐 지들이 잘나서 뭐 결혼 잘 시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신랑과 신부의 노력으로 결혼하는 게 한 7, 80%는 됩니다. 업체가 뭘 해주는데요? 끼게야 약혼식 해주고 뭐 상담 좀 해주고 한국 들어올 때 서류 해주고 그게 끝이에요. 신랑이 두 번째 왔을 때 코빼기도 안 비치는 업체가 태반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요,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부분에서 신규 업체, 새로운 방식, 검증이 안 된 방식, 이런 방식에 마루타가 돼서 인생을 허비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수적일지라도 진짜 베트남 현지에서 비비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결혼 시키려고 노력하는 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하시겠습니까? 요즘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오픈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방구석 전문가들이 그냥 책임감 없이 싸지르는 입으로 똥 싸는 그런 업체들도 졸라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요즘 생기는 신생 업체들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아니 무슨 신부 검증을 해봤어야 이게 좋은 신부인지 나쁜 신부인지 알죠? 이론은 좋죠. 근데 현실은 달라요. 국제 결혼을 하기 전과 국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신랑들 마음가짐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결혼해본 사람들은 좋은 업체인지 나쁜 업체인지 이거를 알아요. 그리고 후회하시는 분도 많죠. 국제결혼이요, 참 웃긴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예쁜 여자에 그렇게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초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잘 안 풀리면 사실은 어떤 상담에 능통한 전문가가 많은 국제결혼 사례를 통해서 이런 케이스는 이렇고 저런 케이스는 저렇고 하면서 그 신랑 입장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에게 옳은 생각을 하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때로는 얼굴도 붉혀가면서 좀 아빠같이 형같이 삼촌같이 그렇게 좀 이끌어주기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신규 업체가 뭐 족반다고 씨발 뭐가 있어서 경험이 없는데 그걸 해줄까요? 그냥 인생 마루타 되는 거예요.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제가 신생업체들을 까내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3년도 못하고 사라지는 업체들. 얼마 전에 제 아는 동생도 국제결혼 업체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깜냥이 안 돼요. 근데 일단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저를 팔고 다니고 저희 파트너들을 팔고 다니길래 야 그거 네 깜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달갑지가 않으니까 적당히 해라. 왜? 이게 진짜 깜냥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돈 벌라고 새 치어로 사람 인생 교묘하게 기만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너무 늘어서 저도 그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능력이 안 되고 돈은 벌고 싶고 그런데 너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너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돈으로 다 메꿔야 돼. 근데 돈으로라도 메꾸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 요즘에 보는 국제결혼 업체들의 국제결혼 영업 형태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각자의 색깔을 입히는 건 좋으나 검증이 되지 않은 방식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은 시스템, 그냥 듣기만 좋은 책임감 없는 그런 방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는 의미로 하는 얘기고, 선택을 하실 때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신규 업체들도 기존에 하던 방식을 까내려가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경쟁을 하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관계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책임지지 못할 말로 사람 기만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아이디 한 대여섯 개 만들어서 뭐 리뷰하고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아이고 이거 알고 보면 존나 웃겨요. 그냥 아이디 서너 개 가지고 막 이 업체 막 침을 발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국결 카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팩트체크 몇 가지 했더니 바로 강퇴시키더라고요. 그거 얼마 못 갈 텐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많고요. 네이버 카페들 보면 다 국제결혼 업체하고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밀어주기 하는데, 그런 거에 놀아
곤란하지 마시고 상담 같이 정상적으로 해주는 업체랑 진행을 하시고, 요즘에 뭐 미끼로 영업하는 업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미끼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 검증 논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얘기도 좀 했는데, 아이고 국제결혼 업체들 자기네들은 검증 다 잘한다는데, 나는 쪽팔려서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검증을 어떻게 해요? 나도 검증을 못하는 마당에. 부모가 자식 속도 모르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근데 아니 업자 나부랭이가 그 여자를 소개하면서 그 여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포장지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내용은 썩어 있을 수가 있고요. 겉에서 보기에 좀 심란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괜찮은 여자도 있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어떤 현장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치가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 방식으로 가장 많이 해봐도 가장 좋은 업체는 주변에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업체가 가장 좋은 업체예요. 신부 몇 명 없어도 아는 사람 소개하는 업체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방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소개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전통 방식으로 자기만의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저 같으면 내 인생을 거는데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스템 이런 거 홍보하면서 검증 안 된 신규 업체에서 하느니 적어도 한 5년 이상 해본 나름대로 구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할 것 같아요. 옛날 방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도 사람 소개할 때 아는 사람 소개하잖아요. 베트남에도 아는 사람 소개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에 신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도 최소한 사고는 안 나죠. 제가 해보면 그래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저도 예전에 국제결혼 업체를 했었기 때문에 간혹 연락이 옵니다.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면 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하지 않으니까 내 아는 사람은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네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소개나 시켜줘 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서 소개할 만한 사람 몇 명 소개시켜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잘 사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최소한 그렇게 소개하면 신부가 도망가거나 뭐 1, 2년 살다 이혼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 건이 1년에 몇 건 없죠. 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랑이 괜찮다고 생각이 안 들면 소개를 할 수가 없죠.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국제결혼 업체 상담하다 보면 업체가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업체가 좋은 업체예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뭐 계약 특약 조항에 뭐 만약에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도망가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해주겠다? 그거 팩트체크 하나만 해드릴게요. 신부가 도망갔는데 혼인 무효 소송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승소하기 힘듭니다. 현실이 그런데 그거 해주겠다? 아이고, 그 전에 신부가 한국 가기 전에 신랑 신부 감정, 그리고 신부가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신부랑 대화 내용, 그 다음에 결혼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인 신부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해 주는 게 사실은 다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지. 신규 업체가 이런 걸 해준다? 그리고 베트남 마담들이 이런 걸 해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저희도 좀 개입을 하긴 하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 신부는 한국 가서 좀 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 처음에는 귀뚱으로 들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끄덕끄덕 하시는 신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욕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님들 똥꼬 빨아주는 업체가 좋은 업체 아닙니다. 신랑 입장에서 직원을 서슴지 않는 업체가 좋은 업체예요. 그리고 국제 결혼도 알고 보면 그냥 결혼이에요. 내가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그 대표자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실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공부를 가르치는지, 아니면 직접 신부를 소개하는지, 아니면
그 업체의 마인드가 좋은지 이런 거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깜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깜냥도 안 되는 인간들이, 깜냥이 안 돼서 상담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이, 깜냥도 안 돼서 현지에서 진행조차도 못하고 국제결혼 서류를 알아, 비자 만드는 거 할 줄을 알아, 상담을 할 줄을 알아, 이런 깜냥도 안 되는 인간들이 요즘 설치는 게 국제결혼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알아서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